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밀당입니다. 밀당이란 밀고 당기기의 줄임 표현으로 연애하기 전에 벌이는 일종의 심리전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남녀 관계의 미묘한 심리 싸움을 의미합니다. 밀당은 단어 그대로 밀고 당기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애를 떠나 밀당이 필요한 유형의 상대에겐 당길 땐 당기더라도 밀 땐 밀면서 반드시 자신의 가치, 중심, 철학,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친구 관계든 직장 동료 관계든 심지어는 군대 선후임 관계라도 상대방 말을 계속 들어주면 호구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밀당 비슷한 걸 잘해야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잘해줘도 상대방은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들 밀당은 뭔가 의도적이라는 느낌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연애를 떠나 친구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밀당은 질리지 않게 지치지 않게 냉탕, 온탕, 열탕의 온도 지키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만과 편견으로부터 로맨스 소설, 순정 만화 등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문학이나 예술 작품, 창작물 속 연애물의 경우에도 밀당이 등장하며 작품 전체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밀당이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부연하면 살짝만 밀어내면서 동시에 미끼도 반드시 함께 던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절을 당했다는 느낌보다는 긴가민가 하도록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물었다면 매우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더 적극적인 감정 표현 같은 보상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타이밍에 사과를 해야 할지, 빚어야 할지, 혹은 싸움을 걸어야 할지 원하는 선물을 사달라는 말을 꺼내야 할지 분위기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밀당 없는 순수한 매력을 뿜뿜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잘생기고 귀여운 20, 3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직진을 거부할 남녀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잘생기고 귀엽고 능력까지 갖춘 젊고 파릇파릇한 신상품의 구애를 기대하기는 현실에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호감 가는 그 남녀와 썸을 타고 있거나 사귀게 되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입니다. 연애를 지속해 나가고 원한다면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랑의 감정을 키우고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밀당의 기술입니다. 사람은 매우 학습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보상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빠르게 포기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밀당의 시련을 견뎌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랑이랑 밀당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본인도 좋은 상태라면 밀당에 응해주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보답해주세요. 걷어차기의 경우는 밀당이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전혀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는 사실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이런 식으로 애둘러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방식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더 무례한 것이며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밥을 줘야 한다라는 이유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유일 텐데 이런 다른 이유를 둘러대면서 상대방의 약속 제의를 거절하는 것은 그냥 상대방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무런 선의도 없는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대놓고 날 놀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나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메신저 차단을 하는 게 거절하는 본인 입장에서도 속 시원한 방법이고 상대방에겐 그래도 다소 무례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솔직한 의사를 전달한 것이니 최소한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덜 나쁩니다. 그래도 조금 예의를 갖추고 싶다면 우리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의사를 직접 적이면서도 다소 세련되게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한 본인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받을 감정적인 충격도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자건 여자건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냥 밀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세상의 절반이 이성입니다. 상대를 그대로 놓치는 것이 아깝다면 파선책으로 상대방이 자기를 더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밀당을 하게 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상대가 관계의 발전을 위해 일말의 희생이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하게 된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애가 타게 해야 합니다. 연애의 묘미는 바로 적당히 애가 타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 애가 타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루틴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야 연애 신선도를 유지시켜 질리지 않게 해줍니다. 상대뿐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적당히 애를 태우며 상대에 대한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밀당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더 쉽게 연애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밀당을 당할 때의 요령은 가능한 여러 후보 중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놓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대보다 감정 페이스가 빨라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 단점이 존재하는 게 사람입니다. 나는 무조건 저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애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주제에 한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정도의 밀당은 가능합니다. 특히 성관계 등의 성적인 사안은 장시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자기 요구대로 육체 관계를 안 해준다고 짜증내고 이별을 고하는 상대는 오히려 뭔가 흑심이 있거나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자기 발로 떠나주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애, 더 나아가서 삶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힘, 밀당입니다. 자신을 속박해 오면 벗어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적당한 균형을 잡는 일은 바로 밀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백년을 살아오면서 겪고 느꼈던 것은 관계에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본질을 잊은 채 쓸데없는 부분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곤 합니다. 그것이 결국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곤 합니다. 러시아 물리학자인 바뎀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보면 무엇인가에 대한 과도한 중요성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만들어 이를 방해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끔 서로 사랑하는 일보다 연애의 유지나 결혼에 꼴이라는 일에 중요성을 부여해서 연애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만났을 때는 뜨겁게 사랑하되 헤어진 후에는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몸 있는 곳에 마음 있어라 라는 같은 뜻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그 사람과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 데 집중하고 헤어진 후에는 잦은 연락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현재에 충실한 연애를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아내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언제 퇴근하는지, 퇴근 후 무엇을 했는지, 자기 전에 서로 통화를 하는 등 하루에 서너 번 연락을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혹은 친구들을 만나느라 연락하지 못한 날들도 적절히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분명 만났을 때 서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왜 연락이 뜸할까? 그렇다고 잠수를 타라는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 일상을 공개할 필요 없이 적당히 궁금할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와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자신의 일과 공부, 삶에 충실한 남녀가 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만나거나 주말에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 사람과 데이트를 즐기면 됩니다. 그 만남이 너무 즐거워 한 주 내내 그녀 생각이 떠오르고 기다려지고 만났을 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되새김질을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났을 때 남자에게 최악의 연애 상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만났을 때 이유 없이 토라지고 화선 일로 삐졌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데이트 내내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각자 집으로 간 이후 상대에게 카톡으로 따다다다 자신의 할 말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시시콜콜 자신이 뭐 했는지 상대방이 뭐 했는지를 궁금해하고 연락이 바로바로 오지 않으면 삐지고 그것을 꿍 하고 있다가 만나서 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거나 기대하는 만큼 상대가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만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 매번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여자라면 남자들도 지치고 질리게 될 것입니다. 연애를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밀고 당기는 밀당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고 그것을 상대가 채워주지 못한다면 징징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연애 초기에는 일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나서도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임은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콩깍지가 쉬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몸이 있는 곳에 집중하고 그 관계를 충실히 해야지 늘 그에게만 매달려 에너지를 쏟는 일은 상대방도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몸 있는 곳에 마음 있어라. 이것이 밀당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